제가 주말에 극장 가서 영화 보고 왔거든요. 주말이라기보다 금요일 그리고 일요일에 극장에서 영화 보고 왔어요. 금요일에 봤던 영화는 위키드 봤고요. 일요일에 봤던 영화는 히든 페이스. 이렇게 두 개 영화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봤는지 얘기를 해줄게요. 여러분들 위키드 영화 보셨나요? 와, 위키드 보고 싶었는데 보셨군요. 위키드 진심 최악. 어떤 느낌에서 최악이라고 하는지도 알 것 같아요. 학교에서 영화관 가서 봤어요. 이른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위키드 뮤직비디오를 한다. 위키드 뮤지컬을 아예 모르고 위키드가 어떤 세계관인지도 아예 몰랐어요. 그게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순간 맨 처음에 얘기 나오거든요. 위키드가 우주의 마법사 세계관이다. 그게 맨 처음에 나와요. 그때서야 알았어요. 아, 위키드가 우주의 마법사랑 같은 세계관이구나 라는 거를. 근데 참 웃긴 게 제가 하여튼 위키드는 전체 연령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 옆자리에는 정확히는 옆쯤 되는 자리에는 아이들 엄마 되시는 분이랑 그리고 아이들 두 아이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영화를 보시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워낙 긴 영화다 보니까 보는데 힘들어가지고 엄마가 계속 밖에 나갔다 오시고 앞자리 빈자리에서 이렇게 힘들게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영화마저 이어서 보시고 너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위키드 재밌긴 했는데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러닝타임도 너무 길고 그래도 노래는 좋았습니다. 약간 저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초중반 정도 되는 그 캐릭터 한 명 한 명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게 마치 미국의 10대, 그것도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생활하던 10대의 모습이겠다. 흔히 말해 요즘 10대 감성이랑은 조금은 다른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왜냐면은 예전에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을 보내가지고 그 분위기가 있는데 그 10대 분위기 그게 진짜 야, 저거는 아무리 그 뮤지컬 영화라고 해도 스마트폰이 없는 전형적인 옛날 10대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요즘 청소년, 요즘 20대 저런 감정 잘 모른다. 왠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랄까, 진짜 그 약간 윗세대가 경험 자라온 환경을 보는 느낌이랄까. 영화 친구 있죠? 저는 영화 친구를 안 봤어요,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안 봤는데 마치 제가 영화 친구를 보면은 그 학창생활 분위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 분위기를 모르잖아요. 마치 그런 거를 보는 것처럼 위키드에 그 나오는 그 학교 생활 그런 것들이 뭔가 마치 진짜 전형적인 미국의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의 10대의 모습을 그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옛날스럽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야기는 좋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러닝타임이 진짜 길었어요. 초반에 좀 이런 느낌이구나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아예 모르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중반에는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고 느꼈고, 그래도 이 초반 중반에 적응만 된다면 마지막에 후반부 클라이막스 그때는 위키드의 메인 넘버라고 해야 될까요? 유명한 노래, 그 노래가 나오는 순간 그 분위기가 정말 저는 감탄스러웠어요. 감동이랄까. 마지막 노래를 듣기 위해
여기에서 이 긴 시간을 보낼 만했다라는 느낌. 만약에 마지막에 그 노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아요. 티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3시간이 딱 30초 티저에 다 나와요. 아 근데 마지막에 그 느낌은 티저만 봐서는 느끼지 못할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전체 연령가긴 한데 이거는 오히려 20대 후반, 30대, 40대가 좋아할 만한 그런 스토리고 10대나 20대 초반은 약간 뭔가 워낙 명작이니까 좋긴 좋네 라고 느낄 것 같긴 했었어요. 극장에서 분위기는 한 30대 30대 이후 근처가 많은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의외로 10대가 많이 안 보였어요. 영화 시청자 중에서. 약간 확실히 분위기가 요즘 2010년 이후에 장작된 그런 느낌. 2010년 이후 학창생활을 보낸 사람이 만든 학창생활 느낌을 살린 뮤지컬이 나오면 또 재미있게 보겠다 그런 느낌이 있긴 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은 워낙 명작이긴 한데 뭔가 그 학창생활이라는 그 분위기 자체가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거를 반영한 새로운 작품이 나와도 재밌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있죠. 물론 이거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그냥 그 느껴지는 영화를 통해서 요즘 분위기가 느껴지는 부분이었고요. 13살이 보기에는 어떤가요? 해리포터 재밌게 보셨나요? 아니면은 뮤지컬 영화 뭐 어떤 뮤지컬 영화든 재밌게 보신 게 있나요? 만약에 두 가지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판타지 안 좋아하고 마법 관심 없고 우주 영화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우주 영화는 공상과학 이게 많이 섞인 우주 영화, 스타워즈 같은 거죠. 뭐 다른 것도. 그런 영화에 대해서 재미를 1도 못 느낀다 라고 한다면은 위키드 집중하기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뭐 그런 사람은 흔치 않으니까요. 그리고 뮤지컬을 좋아한다 혹은 최근에 나온 뮤지컬 영화가 뭐가 있나요? 레미제라블 아니면은 위대한 쇼맨, 그것도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나. 뮤지컬 영화 맘마미아는 제가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좋아 괜찮게 봤다라면은 이 위키드 재밌게 보실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뮤지컬을 좋아하신다 재밌게 볼 거고요. 아 근데 뮤지컬을 10대에서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보통 뮤지컬은 성인들이 많이 가서 즐기는 그런 공연 문화다 보니까 말이죠. 저도 뮤지컬을 몇 살 때 봤냐? 23살 그때 본 것 같아요. 뮤지컬 영화를. 아니지, 뮤지컬 자체를 23살 때 봤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뭐 그런 거 보지도 못했고요. 조커요. 조커 2는 뮤지컬 영화가 아니랍니다. 제가 조커 2를 안 보긴 했지만 유튜브에 올라오는 다양한 그런 리뷰는 봤어요. 제가 안 본 영화가 뭐가 있냐면 조커 2 극장에서 안 봤고요. 글래디에이터 2 극장에서 안 봤고요. 더 플래시 그것도 극장에서 안 봤어요. 근데 그거는 뭐 좋아하는 사람은 좋고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안 좋고 그런데 조커 2 같은 경우에는 극장에서 안 봐야겠다라는 게 뭔가 느낌이 싸한 거예요. 주변의 반응도 그렇고 이게 가만 보니까 호평이 없겠다. 그럼 이거는 완전히 망한 영화겠다 싶어가지고 안 봤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1편은 정말 좋았는데 1편 느낌대로 2편도
더 레이디 가가 역할이 잘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다시 위키드로 들어와가지고 이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위키드 저는 10점 만점 중에 영화 초중반까지는 6점. 하지만 그 영화 후반부에 나오는 노래 때문에 8점을 주고 싶어요. 8점은 너무 많은가? 7점. 7점을 주고 싶네요. 왜 7점이냐면은 학교 생활 그 과정이 뭔가 좀 오래된 방식을 보는 느낌인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상황들, 그게 클래식한 방법이라기보다 오래된 방법을 보는 느낌이랄까. 물론 클래식이 오래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본다면은 비슷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클래식과 그냥 오래된 느낌의 방식, 이 미묘한 차이, 오래된 방식의 그 학교 생활을 보다 보니까 옛날 거를 되게 세련되게 만들었다라는 느낌, 감정 몰입이 잘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초반이 좀 아쉬웠는데, 근데 그거를 완전히 덮을 만큼 끌고 가는 게 두 주연 배우의 가창력과 연기였어요. 글린다의 그 약간 얄미우면서도 애는 착해라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얄미운데 애는 착한, 근데 그 귀여운 모먼트들, 하지만 좀 보기 얄미운 그런 방식들, 근데도 이해는 가는 그런 행동들이 되게 캐릭터가 매력적으로 잘 그려졌고요. 그리고 주인공인 그 위키드, 극 중에 이름이 뭐였지 까먹었는데, 녹색 마녀라고 할게요. 그냥 가창력이 진짜 살벌하더라고요. 살벌해. 가창력이 진짜 귀 열어 노래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랄까. 근데 잘 몰랐는데 그 배우가, 저는 어떤 배우인지 몰랐거든요. 알고 봤더니 진짜 뮤지컬 배우 출신의 그런 배우더라고요. 제가 모든 배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봤지만, 그러다 보니까 노래 실력이나 이런 발성이나 장악력, 따봉. 특히 그 학교에 딱 들어갔을 때 부르는 노래, 그것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그 되게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 표정, 연기가 정말 좋았어요. 그게 정말 좋았습니다. 염소 선생님 생각나네요. 맞아. 거기 위키드가 보면은 해리포터 세계관 느낌보다 조금 더 마법이 미묘한 세계관인데, 그게 뭐냐면은, 이걸 먼저 이야기할게요. 먼저라기보다는 이미 많이 얘기했지만, 해리포터는 마법이 완전히 상용화가 된 마법사 세계가 있잖아요. 근데 위키드는 뭐냐면은, 마법이 상용화가 안 됐지만 마법이 있고 그거를 배우는 과정에 학교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참 신기한 게, 그 위키드 세계관에서 마법이 어느 정도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가 그 수준이 안 나오다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정도 마법이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수준이지, 이 친구의 마법, 주인공, 그 녹색 피부를 가진 주인공의 마법이 얼마만큼의 뛰어난 능력을 가진 거지, 이거를 초반에 모르다 보니까 그게 좀 헷갈리는데, 아마도 영화에는 구체적으로 잘 묘사는 안 됐지만 마법이 있지만 마법을 잘 못 쓰고, 하지만 그걸 배우려고 하는 학교가 있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놓쳤을 수도 있겠지만요. 위키드라는 세계관에 대해서 뭔가 묘사가 뭔가 아쉽다랄까. 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로 마법을 쓸 수 있게 되고
여기에 성인들의 마법 수준이 어떤지 그거를 몰라요. 그게 좀 아쉬웠지만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사소한 부분인데 저는 좀 걸리더라고요. 사소한 거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외에는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특히나 영화를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우주의 마법사 그 세계관이랑도 여러 가지 요소가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고 이렇게 보면 볼수록 여러 가지 각도로 인물들의 감정을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영화의 구성이 되게 좋았다. 각각의 인물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이게 한 가지 이거는 꼭 알고 가세요. 뮤지컬을 보면은 중간에 20분 정도 인터미션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 위키드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인터미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1년이에요. 인터미션이 1년. 즉 이번에 나온 영화는 1편, 전편이고요. 내년에 2편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이 이야기의 내용이 어떻게 끝날지가 되게 궁금해요. 저는 위키드 전혀 모르거든요. 어떻게 결말이 되는지. 원작 소설도 안 봐가지고 내년에 위키드 2, 위키드 뒷부분의 내용이 개봉을 한다면은 극장에 보러 갈 거예요. 그때는 아마 아이맥스로 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두 번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두 번째 영화는 히든 페이스입니다. 나름 잘 만든 되게 수작이더라고요. 잘 만들었어요. 볼만해요. 이 사건이 진행되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 그리고 인물의 감정이 정말 미묘하게 그 은연중에 보여지는 게 그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야한데 야하기도 하죠. 노출신이 있어가지고 버스에서 광고 엄청 나오더라고요. 보고 싶은데 아직 고3이라 못 보네요. 아이고. 그러면은 한번 내년 OTT에 올라올 것 같거든요.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이게 중간에 안 끊고 그냥 쭉 봐야 돼요. 정지하시면 안 됩니다. 그 흐름이 있어서 그거를 따라가야 돼요. 어쨌든 그 히든 페이스 먼저 저는 어떻게 봤냐? 재밌게 봤습니다. 1점에서 10점 점수를 매긴다면은 제 개인적인 점수 진짜 애매하다. 7점 주기에는 조금 아쉽고 8점 주기에는 과한 그런 느낌이랄까. 7.5 7.5 정도 할게요. 히든 페이스. 이게 뭐 간단하게 줄거리 설명을 드리면은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송승헌 배우님이죠.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지휘자예요. 근데 이 지휘자가 베를린에서 그 여자 주인공을 만난 거예요. 조여정 배우님이죠. 근데 이 두 배우가 그 해외에서 만나가지고 만나고 사귀고 국내에 들어와서 결혼까지 진행되는 내용인데, 근데 이 조여정 배우 그 배우가 첼로리스트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제가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첼로 이렇게 연주하고 그 악단을 지휘하는 송승헌 다 그 느낌 있잖아요. 만나는 지휘자와 연주. 근데 이게 이런 관계가 아니라 조여정 배우님의 그 집안이 진짜 다이아 집안인 거예요. 그 악단을 운영하는, 재단을 운영하는 그런 사모님, 엄마가 거의 그런 회장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돈에 대해 리미트가 없이 그냥 막 써도 되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신혼여행, 이 둘이 결혼하는데 신혼여행으로 5박에 3천만 원짜리 그런 호텔을 가도 여기 좋네 여기 가자 그냥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재력을 가진 집안인 거예요. 조여정 배우님의 집안이. 그러다 보니까 이 송승헌 배우는 본인은 분식집 아들 출신인 거예요. 분식집 아들 출신이라기보다 분식집 아들 거의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진 흑수저이기도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서민인데 지휘자까지 된 되게 그렇게 공부 엄청 노력해가지고 자수성가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근데도 한계는 있어요. 인맥이 없다 보니까 그런 캐릭터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집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집들이까지 다 하고 집도 새로 이렇게 다 꾸며놓고 그랬는데 갑자기 조여정 배우가 나 결혼할 마음이 없어졌어. 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나쁜 년이지. 나는 아직 베를린으로 가. 안녕. 이런 동영상 메시지 컴퓨터에다가 남기고 간 거예요. 뻥 뜨잖아요. 게다가 그냥 간 것도 아니고 곧 있으면 연주회인데 그냥 무책임하게 떠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휘자로서도 멘붕. 사모님, 엄마도 딸내미가 가출해버리니까 멘붕. 아유, 전혀 저럴 줄 알았어. 내가 하는데 저러다가 금방 돌아올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근데도 이게 방구가 나 있는 연주 자리 이거를 땜빵을 해야 돼가지고 어떻게든 땜빵을 하려고 뭐 첼로 연주하는 사람 면접을 한 명을 봐요. 근데 그게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 조여정 배우의 후배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후배가 이 악단에 들어오게 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감정의 혼란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히든페이스예요. 여기서부터 더 이상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게 거의 초반 내용이거든요. 예고편을 봐도 나오는 내용이고요. 진우님 혹시 히든페이스 원작도 보셨나요? 원작은 안 봤어요. 근데 궁금은 하더라고요. 근데 이 히든페이스가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인물들의 감정을 담는 그 카메라 장면 하나하나가 되게 버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약간 뭐랄까 조금 더 다른 캐릭터들은 좀 아쉬움들이 있겠지만 메인이 되는 여배우 조여정 배우의 후배로 나오는 그 캐릭터의 장면 하나하나가 버릴 게 없이 되게 극 중에서 필요한 장면들이 다 나오고 감정도 나오는 게 되게 흥미로웠고 게다가 조여정 캐릭터가 나름 괜찮았어요. 근데 아쉬운 부분도 있죠. 뭔가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저기 저럴 거면 저러지 않을 텐데 뭔가 더 준비를 했을 텐데 그냥 뭐 앞뒤 생각 없이 그냥 그러네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특히 그 사모님 있죠. 사모님 그 회장님이죠. 회장님 캐릭터를 뭔가 조금 더 분량을 조금만 더 늘렸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묘사가 되게 아쉬웠어요. 그냥 뭐랄까 다른 장면들이 있는데 그 사모님 장면이랑 그 비서라고 해야 될까요? 실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캐릭터가 나오는 장면이 뭔가 많이 삭제된 느낌이랄까? 뭐 그 부분은 아쉽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여배우가 보여주는 감정 연기는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이 상황 자체도 굉장히 흥미로웠다. 특히 이 송승헌 배우가 놓인 상황이
저는 굉장히 골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왜냐면은 송승헌 배우가 줏대를 가지고 이 조효정 배우와 커플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조효정 배우가 그 다이아수다 보니까 송승헌 배우는 이 둘 사이의 관계에 주도권이 아예 없어요. 그냥 여자가 하자고 하면 따라서 하고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선택권이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예 없는 상태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조혜정 배우는 사라졌고 본인의 악단에 새로운 첼로 연주자가 들어왔고 그 여자와의 관계 여기서 갑자기 드러나는 그 난감한 상황들 거기서 고뇌하는 장면 그게 굉장히 잘 표현했다. 되게 집중해서 볼 만한 그런 영화였어요. 그리고 영화가 이게 어떤 장르다 라고 할 거 없이 약간의 스릴러 느낌도 나고요. 대충 그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스릴러.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영화 위키드와 히든 페이스 이렇게 봤었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도 되신다면 두 영화 모두 추천드리니까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취향이 아니면 재미를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영화 자체는 둘 다 좋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위키드는 전체 관람가고 히든 페이스는 정불이었네. 완전 극과 극이었잖아. 근데 위키드가 2시간 40분 정도 되나요? 그래서 약간 가성비는 더 좋은 느낌이랄까? 영화가 길면은 극장에서 보았을 때 뭔가 가성비가 좀 좋은 느낌도 살짝은 있더라고요. 영화가 너무 좋은데 1시간 반 만에 끝나면은 뭔가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아쉬울 때도 있거든요. 그 영화가 아무리 재미있어도 이 극장 안에 있는 시간이 짧아버리면은 아쉬워요 진짜. 저는 그 극장 안에서 보는 극장 안에서 영화를 보는 그 시간 그게 저는 되게 좋거든요. 뭐랄까 잠들기 전에 누워서 멍 하면은 내가 일상 속에 내가 아닌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있는 감정을 받는 것처럼 영화도 잠깐이지만 다른 나로 존재하게 되는 내가 아닌 다른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대체 경험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 감정이 되게 재밌어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오늘 밤 잘 때 재밌는 머릿속으로 즐거운 상상 생각하면서 편안한 밤 되시는 그런 시간 가져봐요.